이게 제가 인스타거든요, 이게. 인스타인데, 이 인스타는 제가 한 6개월 됐나요? 예, 6, 7개월 전에 이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게시물도 이제 60개밖에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6월 달이 끝인 것 같습니다. 예, 을사월. 이 을사월에 이제 이렇게 이것도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이렇게 리허설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편집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할까 리허설을 따로 하려고 인스타를 쓴 게 아니라 이 인스타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는 게 이제 좀 신기해서 배우면서 예, 이걸 했는데 띵동해서 보니까 이 팔로워가 1,400명이 됐어요. 구독자의 배가 됐죠. 이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 한국인들도 있는데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쎄하죠?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정 이제 제 거를 이거 리허설한 건데 재채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중간에. 예. 그런데 리허설한 건데 이거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팔로워가 이렇게 됐어요. 1,400명이. 깜짝 놀랬죠. 얘들이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가 궁금해졌고 또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올렸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팔로워가 너무 늘어가지고 쓸데없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를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업로드를 안 하는데 계속 들어오죠. 얘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건 예,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거의 지금 4개월 이상 그냥 방치해 놓고 있죠. 하여튼간 세상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어서 지지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지지합을 할 겁니다. 지지합을 하는데 이제 합평충파에는 이제 이거 제가 컨텐츠 전에도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먼저 볼게요. 천간합을 했죠. 예, 지지합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바닥, 세상 살면은 오르막길에서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할 때는 날개도 없이 그냥 바닥으로 그냥 하강하죠. 이 바닥 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죠.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희망 고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막 또 2, 3년씩 허우적거리는 기간이 길어질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하늘도 끝없이 높죠? 맞죠? 예. 우주, 우리 가보지도 못한 우주, 우리가 수성을 가봤습니까? 금성을 가봤습니까? 하다못해 달이라도 못 가봤잖아요. 누구든지.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늘도 끝없이 높지만 이 지하의 세계도 밑에 바닥도 끝이 없어요. 바닥이 어딘지 압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오른다? 이거는 애매한 말이죠. 예. 결과를,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왜냐면 하늘도 높지만 땅속 또한 바닥의 끝이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닥을 쳐서 지하 2층에 있어. 지하 2층에. 근데 이게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올라가질 못해. 내가 상승을 못해. 막 2, 3년 동안. 그러면 나는 지하 2층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 3, 4층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 끝이 없기 때문이니까 좀 저도 이게 참 숙제거든요. 여러분들 과유불급 아시죠? 예, 이게 살면서 참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생 사는 어떤 거를 밀어붙일 때 예, 욕심이나 이런 여러 세력의 기운이 정도죠. 이 정도가 지나치면 예, 부족한 거,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의 말씀이. 그냥 중간으로 살래.
인간이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누구나 다 이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모르죠.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으로 봤을 때, 수치 10으로 봤을 때 도대체 내가 한 6에서 이제 딱 그 지키는 것 쪽으로 가.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는 8, 9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야. 재물 축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거고, 예, 이제 그릇 크기 이제 이런 걸 따지면서 배우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0 중에서 너가 이제 뭐 재물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기운에서 너는 6이 결과적으로 맥스였어. 맥시멈이었는데 8, 9를 향해서 갔다가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예,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예, 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이거는 앞으로도 뭐 책들은 많은데 결국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건 없어요. 예, 이거 여러분들만이 안 되는 거죠. 자, 지지합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지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류 특징을 제가 좀 최대한 좀 한번 이렇게 쉽고 알차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합은 긍정적으로 보면 얘가 지금 또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반응을 늦게 하죠. 아주 이거 신경 쓰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합은 좋은 쪽으로 보면은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맞죠? 예. 참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약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호랑이 뭐 이런 데 뭐 게임도 안 되죠, 곰한테. 근데 이제 원시 시대부터 그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그 조상으로 보죠.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얼마나 큰 그 맘모스, 맹수 막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얘들을 물리치고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협공을 해서 얘들을 잡아버린 거죠. 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 이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힘을 합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좀 구속감을 느끼는 거죠. 서로 묶여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딱 하고 싶어서 뭐 땡끝까지 밀어붙여도 또 주변에서 반대하면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반대하면 또 일이 지체되고 막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답답한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지삼합을 보면 지지합은 세 글자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 성격이 다른 거죠. 다른 오행 세 글자가 합체된 거잖아요. 합한 거잖아요. 그 세 글자 중에서 맨 중앙에 있는 글자는 왕기, 그죠? 기운이 왕하고 제일 세되는 거죠. 이 오행이 이제 표출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운,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삼합 중에서 이제 계절인 왕지는 좌오묘이죠,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워드 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샌드애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일로 올린 겁니다. 뭐 USB로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에는 저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칸을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데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기 이해해 주세요. 뭐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지삼합의 이제 구성 요건을 보면 지지삼합의 이제 구성 요건을 보면 해묘미죠. 해묘미 그 다음에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는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죠. 이 왜 을이 왔는지,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에서는 왜 이게 병화인지,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에서는 왜 이게 신금인지, 신자진 수국에서는 왜 이게 개수가 아니라 임수인지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삼합 먼저 해묘미 먼저 볼게요. 해묘미의 해는 장생이죠. 그 다음에 요 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묘지, 묘고지라고 하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생, 재앙, 묘고, 사유축도 장생, 재고, 재왕, 묘고, 신자진, 장생, 재앙, 묘고.
자, 변화하는 오행이요. 해묘미 목국 인옷을 하고, 목국 하고, 그 다음에 금국, 그 다음에 수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변화하는 십간이 왜 을이 되고, 해묘미에서, 인옷을 해서 이 오가 왜 병이 되고, 유가 왜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수가 왜 개수가 아닌 임수가 되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장생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시작 출발한다는 뜻으로 장생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왕성한 이제 성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장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매사 시작, 도전, 출발하는데 에너지, 기운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보면 재앙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글자죠. 좌우묘. 끝을 잘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왕성한 추진력으로 이 마무리, 끝을 잘 맺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어떻게 시작은 했겠지만 밀어붙이는 그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미약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이제 묘지, 이거는 묘고라고 하는데요. 침체, 자숙을 뜻합니다. 만약 묘고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매사 일을 시작 도전은 해요. 그리고 또 활발한 어떤 추진력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제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결정을 못하고 오류를 범하거나 사리 판단이 미약해서 그 오류를 내는 거죠. 결정 판단을 잘못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뒤로 가서 왜 이게 을목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병화, 신금, 임수가 되는지가 한번. 자, 해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미죠. 해묘미는 해묘미는 합해서 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수에는 그 만물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젖줄인 이 해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묘목으로 탄생을 이제 그 해묘미를 하고 묘목으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묘목으로 탄생을 하고요. 예, 해묘미에서 예, 이제 묘목이 이제 그 생겨나는 거죠. 예, 탄생.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초죠. 양력으로 소소 때 미토라는 미토라는 토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을목이냐, 간목도 아니고, 다시 설명하면은 묘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제 미월에는 받아야죠. 예, 이거를 잉태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통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겨울을, 그러니까 해자축의 이제 겨울 동절기에 겨울을 이겨낸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이 씨앗들이 혹한 아주 굉장히 춥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춥고 추위에 견디기 힘든 이런 한랭 속에서 살아나서 뿌리에다 집중을 두면서 임묘진 춘절기에 땅 위로 뚫고 올라와서 발화해서 싹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갑하고 비교를 해보면 갑은 양이잖아요. 양간이고 또 뭡니까? 이 수컷으로 보는 거죠. 예, 종자, 사람으로 때리면 정자, 씨앗을 가지고 있는 수컷입니다. 예.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음간이죠. 그래서 종자는 없습니다. 씨, 정자, 핵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암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컷의 씨, 종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품어서 생장시키는, 잉태해서 생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계란 볼까요? 계란을 쉽게 표현해보면, 계란에는, 무정란이 있고, 그죠? 유정란이 있죠? 이걸 둘 다 먹습니다, 우리는, 소비해서. 무정에는 씨앗이 없죠? 예, 종자가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품어도,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가 안 생겨나죠.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가, 이게 여기에 그 정자,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정자라는 뜻이죠. 예, 정자, 핵이 있기 때문에 잘 품으면은 병아리가 생산되는 거는 뭐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이런 이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을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생장을, 그러니까 잉태해서 종족 보존을 위한 과정을, 자, 인호수를 보면요. 인에는 인호술이죠. 예. 자, 여기 오화가 이제 정점에 있는 겁니다. 인호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합해서 화로 되는 거죠. 예, 화로 합하는 겁니다. 인목은 어떻습니까?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화는 그 정점에, 이제 화의 정점에 불로써 자신을 노출하면서 잘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술토는 토니까 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살아온 그 흔적을 남기고 이제 가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인월에는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은 싹이 강하게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죠. 근데 이제 5월에는 어떻습니까? 5월에는 이제 이 밝음의 시작이죠. 5월에는 밝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화인 것입니다. 밝음의 대표인 오행이 병화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빛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화의 열기보다는 병화의 그 빛이 두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호술에는 변화하는 식간이 병화가 돼야 할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인시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싹이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그 밝음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에는 어떻습니까? 강한 그 열기로 모든 것들을 온기가 가득하게 보호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에서는 이런 뜨거운 열기가 이제 빛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밝음의 시작은 5월에 이제 여러분들 식물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꽃 향기 이런 게 화려하잖아요. 예, 화려한 다음에 이제 양력으로 이제 10월 초에 이제 한로라고 하는데, 인호술의 이 수월에 이 붉게 변해서 여러분들 단풍으로, 예, 아주 막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이제 되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요러한 자연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병화로 바뀌는 겁니다. 사유축을 보면은 파해서 금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는 이 모든 생명력을 가진 것들을 번식하는 시작이죠. 그리고 유는 그 번식으로 인해서 그죠? 열매를 갖고 있는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에서 마지막에 이제 축은 이제 양력 1월달이죠. 1월 초. 예, 소환입니다. 절기로는. 이때는 이제 뭐로 얘가 품어야 됩니까? 종자, 예, 씨앗, 핵, 종자. 이거로 품어서 이제 다시 또 뿌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땅 위에 생명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종자로 보존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종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야 내성이 강해야 전염도 안 되고요. 단단하고 튼튼한 이유가 뭡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이제 오래 종족 보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어떻습니까? 4월에는 이제 향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벌, 나비 이런 애들이 이제 꿀을 이제 나르면서 얘네들이 또 그 이제 수컷에 그 꽃가루를 다리나 이런 데 많이 묻히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루에도 뭐 열 몇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암컷에 또 수정을 시키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6월에는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정이 돼서 잉태한 게 되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생명의 씨, 핵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결정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축월에는 어떻습니까? 동면기니까 모든 것을 응축시키죠. 예. 응축해서 물도 얼음으로 응축시키고, 예. 고체도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고체도 응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다음 생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동면기로 들어드는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유축의 이 유는 경금이 아니라 열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으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야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수가 이제 합수한 거죠. 예, 그래서 왜 임수냐? 신금은 여기서 이제 이 신금이죠. 예, 신자진이죠. 예, 신금은 여기서 뭡니까? 신금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거죠. 예.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수는 그 생명수라고 하죠. 생명수. 예, 우리가 젖줄이라고 하는 생명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토는 이제 품어야 되니까 이 생명체를 품는 어머니와 같은 거죠. 예, 모든 동물들한테는 다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로 영원하게 자기 종족 번식을 해나가는 그러한 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월에는요, 샘물이 달콤해지죠. 깨끗하지만요, 물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주는 거죠, 만물한테. 그 다음에 자월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쓰고 남은 배설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물들을 여과하는 거죠, 필터링을. 예, 그래서 진월에 이 버려진 물을 다 받으면서, 이제 그 배설물들을 다 받으면서 이 모든 생명수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희생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진의 이 수는 뭡니까? 임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임수가 된다 그랬습니까? 자월에 이 버려진 이 물들을 이제 필터링, 여과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 물로 인해서, 이 깨끗해진 이 물로 인해서, 이제까지 써왔던 거를 다시 정제해서 깨끗한 물로 인해서, 깨끗해진 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병균이나 전염을 안 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의 삼합을 설명했죠? 지지의 이제 방합을 볼 건데, 다시 한번 이 지지의 삼합하고, 그 다음에 방이합이라고 하죠. 이것을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합은 했으니까, 이 표는 이제 그 방합표입니다. 이 추나추도 이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나추는 4계절을 이제 지내면서 만물의 그 생장세멸, 그죠?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쇠하고, 그 다음에 멸종, 소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화분동인 것인데, 요거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요 표는 제가 이제 워드 찍어서, 여기에 이제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워드 쳐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쓴 건데, 깔끔하지 못해도 양해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방합이라고 하는 거, 이 방이합이죠.
방이야. 뜻이 같은 세력들이죠. 예, 뜻이 같은 세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나도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 이제 펜이 내가 쓰고 한 1초 있다가 이렇게 판서가 돼서 예, 헷갈립니다. 예, 조금 양해 부탁합니다. 같은 세력끼리 이제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예,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나뉘어서 이제 그 삼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학 예, 세 개의 이 지지가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얘기하는 거죠.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행에서는 동쪽이 동이 목이죠. 예, 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묘진이 모인 거죠. 예, 인묘진이 모여서 이제 목국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쪽이죠. 남쪽은 화죠. 예, 화고 이게 왜 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오미 화국을 이룬다고 이거 다 다시 설명할게요. 화국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이죠. 서쪽은 금이죠. 금이면서 신유술이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유술. 예. 그래서 신유술이고 그다음에 금국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죠. 북쪽은 이제 수입니다. 예. 수면서 이제 해자축이죠. 여기 해자축. 예. 수국을 형성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 계절별로 삼합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묘미 삼합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해묘미 삼합입니다. 해묘미 삼합은 이제 해자축에서 시작하죠. 예. 해자축에서 이제 해에서 이제 그 간목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해 지장간에 무갑인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 중에 이 갑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예, 탄생한 후에 인묘진에서 인묘진에 이제 그 묘 지장간에 가불이 있잖아요. 예, 묘 지장간에 이 가불로 이게 바뀌는 거죠. 예, 바뀌어서 이제 목이 성장하죠. 예, 이 목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오미가 나오죠. 맞잖아요. 그죠? 예. 사오미에서 이제 그 목 기운이 이제 쇠해지는 거죠. 쇠퇴해지는 겁니다. 예, 쇠퇴해진 걸 시작하는 거죠. 신유술에서 목의 기운이 소멸되는 거죠. 예,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해묘미 삼합작용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체가 탄생하고요. 예,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이제 소멸하는 그 과정을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해압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방해압을 보면은 해자축이 되는 거죠. 예. 방해압은 해자축 방압이 되는 겁니다. 해자축 방압. 이 해자축 방압은 이제 해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월은 양력 11월 초죠. 그 해중에 뭐 있습니까? 해중에 지장간에 임수가 있죠. 예. 임수가 이제 그 만들어지고 난 후에
임수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제 해자축에 자월로 들어가잖아요. 자월이 이제 양력으로 12월 초죠. 이 자월로 들어가면서 자중에 뭐 있습니까? 자중에, 그러니까 지장간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임수와 개수의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이 이제 변환된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축월이 이제 양력 1월 초죠. 이때 이제 축중에 뭐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예, 지장간에. 이 개수를 써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이제 그 수생목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수생목으로. 예. 그래서 수생목 작용으로 이 목을 탄생시키는 거죠. 예, 탄생시켜서 이제 그 생장시킨다 그러죠. 생장. 그래서 이제 이 목이 이제 그 땅 속에 있지만, 목 기운이 땅 속에 있지만,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들은 기존에 생긴 이제 그 나무를 표현할게요, 그냥. 이 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무만을 국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에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미생물도 포함하는 거죠. 예,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를 이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무 목재를 썼냐? 그것은 상징성인 거죠. 이렇게 생명체를 가진 것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나무는 보통 뭐 수천 년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이라고 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제 그 사견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나무만을 가지고 접목을 하면은 올바른 통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나무에 국한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다음에 또 다시 이건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생명체, 예,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제 그냥 목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생명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땅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화한다는 게 뭡니까? 예. 발화. 예. 이제 그 씨앗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나무다. 그랬을 때 그 뿌리죠. 뿌리에 이제 그 살아있는 거죠. 얘가 뿌리가 죽으면은 끝이죠. 예, 소멸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뭐 복숭아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예, 신유술에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거죠. 예, 땅쪽으로, 이제 술토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그 씨앗이요. 떨어져서 그 씨앗들이 이쪽에서 발화하는 거죠. 땅쪽에서 발화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묘진, 춘절기에 다시 이제 그 싹이 이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순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 작용으로 목을 이제 그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장시키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해자축에서는요. 그러면 그래서 해자축은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북방수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북방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서 모이는 게 수기운이잖아요. 예, 이 수기운이 강한 시기고요. 맞죠? 이 자수는 그 한겨울에 얼음으로 보는 겁니다. 응축작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응축 운동에 집중한다. 이 응축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축 운동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수기운이 강해지죠. 예,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 물속은 어떻게 캄캄한 칠흑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기운이 강하면 이제 어둠 속의 비밀, 그죠? 비밀. 그 다음에 조용히 연구 개발. 이런 데 관여하는 데 유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인호술 삼합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으로. 이게 지금
1초 후에 이렇게 자꾸만 판서가 되니까 제가 아주 헷갈려요. 이게. 아, 이거 고쳤는데 또 그러네. 자, 인허술 삼합을 보면 만물을 빛으로 밝혀주고 그다음에 이 팽창하는 삼합작용이죠. 이 팽창,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확산하는 거죠. 확산. 예. 이 확산하는 그 에너지가 그 인호술에서 그 인지장 간에 병화가 있죠? 예, 병화. 이 병화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한 후에 다시 그 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에서 이게 극대화되는 거죠. 예. 극대화된 후에 그 다음에 병화정화가 그러니까 오 지장 간에 뭐 있습니까? 병화정화가 놓여 있죠. 그래서 암장돼 있죠. 그래서 병화정화가 이 물질로 변하는 거죠. 이게 물질로 변화하는 겁니다. 물질로 변한 후에 이제 그 술토죠. 예, 술토는 이제 딱 저장하는 거죠. 그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저장을 하는 거죠. 술토에서. 예. 저장한 후에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작용은 어떻습니까? 예. 화수에, 예. 화수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금일에는 이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예, 물질로 이제 변화시킨 거죠. 이런 총체적인 이제 과정을 이제 인호술 삼합,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합은, 이 방합은, 이 방해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각 계절마다의 그 생장세멸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인데 이 기간은 삼합보다 짧습니다. 예, 그 각 계절마다의 그 생장세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묘진 이제 방합 한번 볼게요. 그럼 다시 이제 임묘진 방합을 보면 임묘진 방합은 이제 인월이죠. 예, 인월에 2월 초죠. 양력으로 2월 초 입춘인데 그 인월에 그 인지장간에 갑이 있죠. 인지장간에 갑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탄생한 후에 그죠? 예, 후에 이제 묘월이 이제 양력 3월 초죠. 이때 묘중 지장간에 가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불에 이 기운이 이제 물질로 바뀌는 거죠. 물질로. 이제 물질로 이제 바뀐 후에 진토월, 진월이죠. 이게 양력 4월 초죠. 이 진토의 그 지장간에 을이 있죠. 을의 이 기운이 끝납니다. 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기운을 써서요. 화기운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합은 이제 인묘진 합해서 동방목합이 되는 거잖아요. 동방목합. 맞죠? 네. 동방목합이 되는 건데,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그 목이라는 생명체를 지닌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종족 번식을 통해서 계속 번식해 나가니까 영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유축 삼합을 보겠습니다.
이 사유축 삼합을 보면 이제 지장간에 경이 있죠? 이 경이 생겨나고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탄생한 후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요. 후에 이제 유 지장간에는 경신이 있잖아요. 경신. 그래서 이 경신으로 이제 바뀐 거죠. 바뀐 후에 축토죠. 예, 축토 지장간에 그 신이 열매가 되는 거죠. 예, 열매가 되어서 축 지장간에 보면은 기토가 있죠. 예, 기토가 이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장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수의 기운을 받아서 이거를 목금의 물질로 변화시킨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사유축 삼합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사오미 방합을 보면 4월은 그 양력 5월 초죠? 그러면 중에 이제 그 지장간에 병화가 있잖아요. 예, 병화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예, 탄생을 한 후에, 후입니다. 이어서 가는 겁니다. 후에 5월이 이제 6월 초 정도 되는데, 5 지장간에 병화정화가 놓여있죠. 예, 병화, 정화. 예. 이 에너지, 그 기운으로 정화의 그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거죠. 예, 바뀌어서 미월에 이게 양력 7월 초고 미중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예, 이 정화가 금을 키우는 시기가 되는 거죠. 먼저 신자진 삼합을 볼게요. 이 신자진 삼합은 이제 그 신에서 이제 신 중에 임수가 있죠? 임수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예, 탄생을 한 거고요. 그런 후에 이제 그 자월, 그죠? 요 자월이 이제 양력 12월 초 정도 되죠? 요때 이제 그 임수가 이 자지장간의 개수가 있죠? 예. 이 개수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런 후에 진토 지장간에 이제 진토는 이제 양력 4월이죠. 4월 초. 요 진토에 이르러서 이 진토 지장간에 그 개수가 있죠. 예. 이 개수가 이제 끝나는 거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예. 이 과정을 거쳐서 수기운을 활용해서 목을 수생목해서 목을 이제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탄생시키고 이제 생장한다 그러죠. 이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절기에 이제 그 사유축 이 삼합작용은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 사유축 사유축이 삼합작용으로 뭐가 생깁니까? 핵이 생기죠? 예. 이 씨앗, 종자. 이 생긴 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기운으로 변화한 다음에, 목기운이 변화하는데 이제 필요한 작용이 신자진 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신유술이죠. 예. 신유술 방합은 이제 신월이죠. 신월은 양력 8월 초 정도 되는데 신중에 경금이 있죠. 그 경금이 생긴 후에 6월에 이제 유중에 이제 경신이 있죠. 이 경신이 이제 물질로 바뀌는 거죠. 물질로 바뀐 다음에 물질로 이제 바뀐 후에 술월에 양력 10월이죠. 이 술 중에 이제 술 여기 지장간에 이제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이 금을 완성시키는 거죠. 예. 금을 완성시키는 건데
금을 완성한 후에 이 금이 금생수 하는 거죠. 예, 금생수. 예. 그래서 이 금생수 작용을 통해서 수기운을 팽창시키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해자축으로 이제 순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순환, 삼합이 되었던 방합이 되었던 이렇게 순환해서 생장하고, 그러니까 탄생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키고,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생장과 소멸고 사이에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이렇게 계속 오행들이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형충파에도 지금 할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거랑 겹쳤죠? 또 12월, 12월에 일주 운세들하고 겹쳐서 아무튼 스케줄대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